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요. 한 달 새에 서울 집값이 1억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자, 문재인 정부는 현재까지 구체적인 부동산 정책 방향이 무언가를 공개하지 않고 있고요. 이 대선 당시 부동산 관련 공약도 도시재생, 임대주택 공급 등 주거복지를 제외하고는 구체적인 입장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일일 1건수로 주요 사안에 대해서 이 홍보성 발표를 하는 문재인 정부도 집값과 관련해서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역대 정권이 전부 집값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발표하고 했지만은 전부 다 정권의 뜻이 이렇게 어긋나 버렸습니다. 자, 김대중 정부나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부동산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시장 정상화를 있겠지만은 집값은 전부 하락을 했습니다. 반면 강력한 규제로 집값 폭등을 잡으려 했던 노무현 정권에서는 1년 차인 2003년에 집값이 13.4%로 두 자릿수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하려고 하면 시장은 늘 반대로 움직였는데요. 최근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 침체에 빠졌던 주택시장이 조기 대선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은 아파트 값 상승폭은 커지고 있고 신규 청약 시장도 달아오르고 있답니다. 대선 이후 전국 아파트 값은 연일 상승세고요. 5월 셋째 주 들어서 서울 수도권 아파트 값이 선거 직전과 비교해 2배나 이렇게 확대됐다고 합니다. 자, 이 부분은요. 돈이 있는 사람들 돈 수백조가 물밑에 잠겨있다. 이런 부분들이 투기의 핑계거리를 찾고 있다. 이제 대선이 끝났으니까 불확실성이 제거되었다라는 핑계거리로 터져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준비하고 있다가 터진 거죠. 근데 대선이 끝나서 불확실성이 제거되었는지 대선으로 불확실성이 더 심화되었는지는 누구도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투기꾼들 바람잡이들이 그렇게 바람을 잡으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거기에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솔직히 집값이 뭐 낮니? 또 최근에 한국의 집값 상승률은 최근 1년 서울 세계 150개 도시 중에서 91위니 이런 소리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2008년보다 GDP는 41% 성장했는데 서울의 집값은 9.6% 올랐다. 이런 소리들 합니다. 2008년보다 GDP가 41% 성장해서 국민 월급이 41%가 늘어났습니까? 거기에 상당수는 상류 기득권층한테로 갔고 대다수 서민들은 10년 전인 2008년보다 수입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저는 의문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요. 이 기성 언론이나 매체들이 부동산 값을 띄워서 또 부동산 잔치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바람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왜? 언론은 부동산 붐이 일어야 묻고 떨어질 게 많다라는 것을 광고나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이미 경험해서 알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공급 과잉을 앞두고 일시적인 오름 현상이라는 분석과 연말까지 집값이 계속 올라갈 거라는 전망이 엇갈리는데 전문가는 투자에 대해서 신중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5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 값은 한 주 만에 0.3%가 올랐는데요. 그래서 대선 직전인 4월 28일 주간 상승률 0.03과 비교하면 10배나 더 빠른 속도로 한 달 만에 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포동 아파트가 40평방미터짜리가 5천만원, 그리고 개포 주공 경우에는 84평방미터짜리가 1억가량 뛰었다고 합니다. 폭발적인 수요와 집주인들은 내놨던 걸 다시 걷어들이면서 매물도 없다고 하고 있고, 재건축 단지 매매가가 주변 일반 아파트까지 번지면서
모든 아파트 값이 무섭게 뛰고 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광화문 시대를 선언하면서 광화문 일대 오피스텔과 상가도 뛰고 있다. 또 이 강북 뉴타운 해제 지역 근처는 도시 재생 뉴딜 정책에 따라서 이 호가가 점차 상승하고 있다. 그래서 거래량도 지금 늘고 있고, 이 대선 기간 동안에 밀렸던 분양 물량을 쏟아내고 있는 건설사의 경우에는 이 새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지금 신기록을 경신 중이라는 겁니다. 자, 박근혜 정부 들어서 초이노믹스 운운하면서 이 부동산에 대한 양도세, 취득세 이런 거 면세해주면서 집 사라고 바람을 잡다가 또 어느 순간부터는 가계부채가 너무 늘었다면서 이제 부동산 대출을 뭐 DTI니 LVT니 다 제한을 하겠다. 그리고 소득이 증명돼야 되겠다. 또 이 뭡니까? 집을 사고 난 뒤에 일정 기간 동안은 이자만 내든 이런 부분들도 없애고 이제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다 갚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대출을 쪼이던 적은 언제고, 지금 또 문재인 정부 들어섰는데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에 대해서 무슨 친화적이라고 또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합니까? 이뿐만 아닙니다. 전세값도 다시 고공행진을 하고 있답니다. 자, 서울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에서 시작된 아파트값 상승률이 이제는 전세값까지 이렇게 미쳐가지고요. 지금 주간 전세값 상승률이 근래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자, 5월 들어 서울 아파트값 전세값이 급증을 하고 있는데요. 전세값들이 지금 이렇게 급증하는 이유는 현재 전세 시장이 소유자 우위라 전월세 상한제를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하게 되면 단기간에 전세값이 급등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답니다. 1989년에도 전세 계약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을 했을 때 전국 주택의 전세값이 17% 뛰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난 이후에 전월세 상한제 단계적 도입, 이런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 이런 제도를 도입하게 될까봐 지금 집값이 뛰는 데 이어서 전세값이 뛰고 있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 다른 거 다 좋은데요. 소통 행보를 보여주는 것도 좋고 탈근위를 보여주는 것도 좋은데요. 지금 서민들은 집값 뛰지, 전세값 뛰지, 월세 뛰지 이렇게 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지금 부동산 대책을 빨리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이 부분에 대한 객관적인 한마디로 대안을 내길 바랍니다. 이미 한국의 집값, 특히 서울이나 수도권의 집값은 서민들이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수준까지 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집값이 여기서 더 오르고 전월세가 더 오른다면 과연 이걸 누가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서민들은요, 새 정권이 가장 먼저 해주기를 원하는 사안이 뭔가 하면 부동산을 안정시켜 달라는 겁니다. 뭐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어쩌고 하는 것도 좋지만은 정부가 이런 어떤 새 정부가 들어섬으로써 발생하고 있는 민간의 투기 수요들을 억제하지 못하면 지금 앞으로 가계부채를 어떻게 잡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 부동산 거품이 꺼질 때 생길 수 있는 일들을 어떻게 수습할 겁니까? 빨리 부동산 대책이라도 내일 발표를 하기 바랍니다. 지난 4월 26일로 의정부 경전철이 법원에서 파산 선고가 받아들여졌습니다. 경전철 운행 4년 10월 만에 손실이 누적되어서 누적 적자가 3,676억에 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적자 누적이 예상된다는 겁니다. 지하철이 달리면 달릴수록 더 적자가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애초부터 사업성이 없는 사업을 수요 타당성을 잘못 조사를 해서 빚어진 일입니다. 95년 당시 교통개발연구원이 기본 계획을 수립하면서 사업이 타당성이 있다라고 했고, 2005년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GS 컨소시움은 대우 엔지니어링의 수요 예측 용역을 다시 맡겼는데요. 용역 보고서는
첫 해, 즉 개통해서 첫 해인 2012년에 매일 7만 9천 명이 이용을 하고 2015년에는 하루 10만 명이 넘을 거라고 봤고 2033년에는 하루 15만 명이 넘을 거라고 봤습니다. 자, 이런 계산은 2012년에 43만 명이던 의정부 인구가 2020년에는 52만 명으로 늘어난다라는 걸 전제로 한 부분인데요. 2016년에 의정부 인구는 오히려 2012년에 비해서 4년 만에 3만 명이 더 줄어버렸습니다. 40만 명이라는 거예요. 개통 첫 해 2012년에 이용객이 12,000명, 예측치의 15.3%밖에 안 되고 이용객이 조금 늘기는 했지만은 이 11만 8천 명으로 예측되었던 2016년에 3만 5천 명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예측치의 3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 운행 시스템이 불안해서 가다 쓰다 하는 사고까지 벌어지고, 자, 누적 적자가 많아지니까 이제 이걸 운영하는 의정부 경전철 주식회사 측에서 파산 신고를 법원에 냈습니다. 사업비만 6,767억이 들어간 이 사업이 GS건설 등 민간 컨소시엄이 52%를 대고, 즉 전체의 절반을 조금 넘는 비중은 민간이 되고 의정부시가 48%를 댔습니다. 그러면 3%좀 더 돼서 주도권을 잡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의 주도권을 넘겨주려고 일부러 48%만 쥐었겠지요. 애초에 민간 회사가 30년을 운영해서 투자금을 회수한다. 이런 회수한 다음에는 기부 체납 형태로 한마디로 의정부시에 넘긴다. 이렇게 지금 돼 있었을 겁니다. 흔히 뭐 BTL, BTO 형태로 짓는 이런 형태의 사업인데요. 자, 의정부시는 나는 모르겠다. 즉 민간의 SOC 투자를, 사회 간접 자본 투자를 마치 황금을 알을 낳는 거위처럼 해서 서로 달라붙은 이런 부분이지 우리는 이렇게 책임이 아니다 라고 수습방관을 하고, 결국은 의정부시가 이 사업이 적자가 날 때 대비해서 민간이 손해보는 일을 하겠습니까? 최소 이윤 보장 조건을 넣어놨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400억에 이렇게 최소 이윤 보전을 해줘야 될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이 2,400억은요, 경전철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 계약서에 명시되었던 계약 해지 지급금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의정부시 1년 예산이 8천억인데 2,400억을 내줘야 될 상황인데, 의정부시는 당분간은 지금 경전철을 운영하겠다라고 지금 하고, 그러면서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합니다. 자, 용인에는 경전철이 2013년 4월 있는데 누적 적자가 1,200억, 의정부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3,676억, 부산 김해에는 2,124억, 대구 3호선도 지금 민자로 됐는데 270억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나마 대구 지하철 3호선인 모노레일 형태로 운영하는 경전철이 지금 하루 7만 3천 명이 이용해서 작년 1년 적자가 270억으로 성공한 거라고 평가를 받고 있답니다. 서울 우이 경전철도 오는 7월에 개통한다고 하는데요. 자, 이 사업도 우려됩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렇게 민자 유치 형태로 해서 우선 먹기에는 꽃감이 달다고 달라드는 지자체들의 이런 무분별한 사업에 대해서도 올 스톱을 시켜놓고, 지금 공사가 조금 진행이 되었거나 아예 기획 단계이거나 공사를 하려고 하는 데는 전부 중단시키기를 바라고요. 이런 일을 기획한 사람들에 대해서 고발 조치해서 처벌을 시키길 바랍니다. 애초에 이런 일들은 다 공사가 벌어지면 먹을 게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짜고 버린 일이고, 그 피해는 국민 혈세에서 다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부분도 방치하지 말고 입장을 빨리빨리 내길 바랍니다. 좋은 것만 자꾸 발표하지 말고요. 이런
집값이나 경전철 같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빨리 입장 발표를 하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역대 정권이 정부 집값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발표하고 했지만은 전부 다 정권의 뜻이 이렇게 어긋나 버렸습니다. 자, 김대중 정부나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부동산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시장 정상화를 있겠지만은 집값은 전부 하락을 했습니다. 반면 강력한 규제로 집값 폭등을 잡으려 했던 노무현 정권에서는 1년 차인 2003년에 집값이 13.4%로 두 자릿수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하려고 하면 시장은 늘 반대로 움직였는데요. 최근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 침체에 빠졌던 주택시장이 조기 대선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은 아파트 값 상승폭은 커지고 있고 신규 청약 시장도 따라오르고 있답니다. 대선 이후 전국 아파트 값은 연임 상승세고요. 5월 셋째 주 들어서 서울 수도권 아파트 값이 선거 직전과 비교해 2배나 이렇게 확대됐다고 합니다. 자, 이 부분은요. 돈이 있는 사람들 돈 수백조가 물밑에 잠겨있다. 이런 부분들이 투기의 핑계거리를 찾고 있다가 이제 대선이 끝났으니까 불확실성이 제거되었다라는 핑계거리로 터져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준비하고 있다가 터진 거죠. 근데 대선이 끝나서 불확실성이 제거되었는지 대선으로 불확실성이 더 심화되었는지는 누구도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투기꾼들 바람잡이들이 그렇게 바람을 잡으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거기에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솔직히 집값이 낮니? 또 최근에 한국의 집값 상승률은 최근 1년 서울 세계 150개 도시 중에서 91위니 이런 소리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2008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요. 한 달 새에 서울 집값이 1억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자, 문재인 정부는 현재까지 구체적인 부동산 정책 방향이 무언가를 공개하지 않고 있고요. 이 대선 당시 부동산 관련 공약도 도시재생, 임대주택 공급 등 주거복지를 제외하고는 구체적인 입장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일일 1건수로 주요 사안에 대해서 이 홍보성 발표를 하는 문재인 정부도 집값과 관련해서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제시하지 않고 대선 직전인 4월 28일 주간 상승률 0.03과 비교하면 10배나 더 빠른 속도로 한 달 만에 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포동 아파트가 40평방미터짜리가 5천만원, 그리고 개포 주공 경우에는 84평방미터짜리가 1억가량 뛰었다고 합니다. 폭발적인 수요와 집주인들은 내놨던 걸 다시 걷어들이면서 매물도 없다고 하고 있고, 재건축 단지 매매가가 주변 일반 아파트까지 번지면서 모든 아파트 값이 무섭게 뛰고 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광화문 시대를 선언하면서 광화문 일대 오피스텔과 상가도 뛰고 있다. 또 이 강북 뉴타운 해제 지역 근처는 도시 재생 뉴딜 정책에 따라서
이 호가가 점차 상승하고 있다. 그래서 거래량도 지금 늘고 있고, 이 대선 기간 동안에 밀렸던 분양 물량을 쏟아내고 있는 건설사의 경우에는 1년보다 GDP는 41% 성장했는데 서울의 집값은 9.6% 올랐다. 이런 소리들 합니다. 2008년보다 GDP가 41% 성장해서 국민 월급이 41%가 늘어났습니까? 거기에 상당수는 상류 기득권층한테로 갔고 대다수 서민들은 10년 전인 2008년보다 수입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저는 의문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요, 이 기성 언론이나 매체들이 부동산 값을 띄워서 또 부동산 잔치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바람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왜? 언론은 부동산 붐이 일어야 묻고 떨어질 게 많다라는 것을 광고나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이미 경험해서 알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공급 가잉을 앞두고 일시적인 오름 현상이라는 분석과 연말까지 집값이 계속 올라갈 거라는 전망이 엇갈리는데 전문가는 투자에 대해서 신중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5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 값은 한 주 만에 0.3%가 올랐는데요. 그래서